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뭐냐면요. 이 기본적으로 구성 타로라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교육 1강에 이어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라이브 방송은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밤 8시나 9시 혹은 10시 이때쯤 시작하니까 오셔서 교육을 들으시면 좋고,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 교육이 끝나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번 주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무슨 내용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통 타로 카드는요, 옆으로 쭉 배열을 해서 많은 카드의 수가 있는 그런 게 타로 카드인데, 타로 카드 말고 지금 보이시는 곳은 9개 칸 있잖아요. 손궁, 리궁, 곤궁, 진궁, 중궁, 태궁, 간궁, 감궁, 건궁, 이런 식으로 9개의 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나인 카드는 9가지의 타로 카드만 가지고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는 각 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손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궁. 이 손궁이 뭔지 보이시죠, 여러분? 이 손궁이란 것은 보이면 말 그대로 사업이나 활동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나인 카드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고 어떤 원칙이 아니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치를 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야,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손궁, 손궁은 말 그대로 사업이나 활동성을 의미하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자리들만 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가면 커트, 머리를 자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장소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카드를 9장을 짝짝짝 깔았을 때 이 손궁의 위치에는 사업이라든지 활동성을 본다, 그런 자리고, 리궁이란 곳은 문서라든지 이별, 그런 것을 보는 자리고, 곤궁이란 것은 가정이나 부동산, 그런 것을 보는 자리고, 진궁이란 것은 어떤 것이 시작이 되거나 아이디어, 그런 자리고, 중궁이란 것은 그냥 뭔가 막혔다, 중간에 뭔가 꽉 막혔다,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 태궁은 현금이나 유흥,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간궁에는 변화라든지 큰 부동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자녀라든지 그런 것은 감궁, 마지막 자존심이나 관공서, 시험 합격이라든지 취업, 이런 것은 건궁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겠다, 그래, 9칸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은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카드는 1부터 9까지 총 9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9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 이 9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문서입니다. 문서. 그래서 이 9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문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1부터 9까지 있는 나인 카드를 제가 당연히 나중에는 몇 강이 지나서는 어떤 식으로 배열하는지 어떤 식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 9라는 카드가 짝짝짝 배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해준 사람이고 어떤 고객님이 오셨다. 고객님이 오셨는데 그 고객님한테 뭐 물어봐요. 궁금한 게 뭐냐, 그렇게 했는데, 고객님이 만약에 저는 부동산을 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질문 듣고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해서 화투패 써는 것처럼 나인 카드 착착착 섞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규칙이나 그런 거 다 쭉쭉 배열합니다. 배열을 했는데, 만약에 이 중궁 자리에, 지금 보이시는 만약에 이 중궁 자리에 숫자 9가 만약에 들어갔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꽉 막혔다, 답이 없다, 사면 초과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문서를 취득하거나 뭐 자격증, 그런 거 있잖아요, 매매하는 거,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꽉 막혔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제가 지금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과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숫자 9가 중궁에 들었다 칠게요. 9가 의미한 게 뭐냐면 문서도 의미하지만 이별이라든지 만남, 그런 것도 의미하거든요. 이별과 만남이 꽉 막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아까 질문하신 분이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예를 들면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자격증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하셨는데, 만약에 이 손궁이란 자리에 숫자 9가 들어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잘 되겠다,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나인 카드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 말씀드리면 그런 거다. 정말 간단하겠죠. 근데 이런 겁니다. 9가 손궁에 가든 뭐 9가 리궁에 가든 아니면 곤궁에 가든 이게 뭔 상관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진도 좀 빼다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성학에서는 이 타로보다 조금 더 어렵다 아니면 조금 더 고차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목화토금수라 그래서 오행이 들어갑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입니다. 오행이 뭐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주든 아니면 구성학이든 뭐 주역이든 풍수든 이 동양 학문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오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이 나무 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한자가 나무 목자인데요. 나무 목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주변에 보이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에는 첫 번째 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요 불화라 그래서 화 기운이 있고 화는 말 그대로 불입니다. 불에도 종류가 두 가지 있겠죠.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만물을 비추는 불이고 어떤 것을 직접 태우는 불도 화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목화 말씀드렸고 다음은 토입니다. 토는요 막 술 많이 마신다고 하는 그 토 말고 흑토입니다. 흑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밖에 나가보시면 땅이죠. 땅입니다. 땅이고 다음은 아이고 적기 힘드네요. 다음은 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은요 크게 봤을 때 보석을 보셔야 되고 아니면 큰 바위 덩어리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금이 의미한 것은 큰 바위니 쇳덩어리니 철강이니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4개 말씀드렸습니다. 목, 화, 토, 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입니다. 수는 물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 이거예요. 물 아시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목화토금수 중에서도 상생과 상극이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친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친한 게 상생, 또 자기들끼리 싸운 걸 상극이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생, 상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행의 서로의 관계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다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는 물이죠 맞죠? 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나무를 키웁니다. 이해하시는 여러분 물은 나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수랑 목은 친해요. 상생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수는 물인데 물은 나무를 키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과 나무는 서로 상생, 친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나무는요 땔감에 대해서 불을 살린다. 이해가시나요? 나무 목이잖아요 맞죠? 나무는 불을 살린다. 불을 키운다. 물론 나무도 종류가 많아요. 불도 종류가 많고 그냥 오늘은 그냥 크게 오행에 대해서 감을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물과 나무는 친해요. 그리고 나무와 불도 친해요. 그리고 화생토라 그래서 불은 기본적으로 토를 키워줍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토가 아까 말씀드린 흙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도자기로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화는 도자기를 굽는 불입니다. 그래서 화는 불과 친하다. 이것을 화생토라 그래요. 제가 생을 말씀 안 드렸네. 어쨌든 정리해보면 물은 나무를 키운다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생이란 것은 생해준다. 도와준다, 키워준다. 그게 생입니다. 다음은 나무는 불을 키운다. 그래서 목생화가 됩니다. 다음은 이 불은 토, 흙을 굽는다 아니면 도자기를 완성한다. 그래서 화생토가 돼요. 맞죠? 그리고 이 토생금, 토생금은 솔직히 좀 저도 오행 공부하면서 좀 약간 억지스럽다는 면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토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그 완성된 도자기 이런 거죠. 맞죠? 도자기 땅이잖아요. 이게 뭐 바위라든지 금을 지탱해준다 그런 느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지에 바위가 덩그러니 있거나 바위가 올려진 게 많잖아요. 어쨌든 이것보다 좋은 예시가 많겠지만 오늘은 이 오행에 대해서 감을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토생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제가 바위라 말씀드렸죠. 이 바위에서 물이 맺혀 나와서 아니면 뭐 어디 계곡 같은 데 가시면 바위에 물 졸졸 흘러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금생수라 그래요. 외우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2 더하기 1은 뭐죠? 4입니다. 이 더하기 모양이 있으면 더해야 되는 공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생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반대도 있을 거예요. 맞죠? 이 사주는 무조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같이 따라옵니다. 이게 음양 오행, 음과 양이라 그러거든요. 자, 다음은 상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쉽게 제가 만든 거예요.
상극은 뭐냐면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안 친한 친구랑 있다. 그럼 기분 나쁘다 그런 거죠. 맞죠? 상극은 서로 싸우는 요소예요.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극화라입니다. 아까 전에는 뭐 수생, 목 이런 식으로 생하는 관계지만 지금은 극입니다. 극은 안 좋은 거예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수극화가 있습니다.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잖아요. 맞죠? 물이 불을 끈다 이거예요. 물이 불을 꺼버린다. 와, 진짜 이것만큼 쉬운 설명이 있나요? 물은 불을 꺼버린다. 그래서 수극화라 그럽니다. 아무리 불길이 세봤자 물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수극화라 그럽니다. 이해가셨죠? 다음은 화금이라 그래서 불은 불화잖아요. 불은 금을 녹여버립니다. 이것을 화극금이라 그래요. 불은 금을 녹여버린다. 아시겠죠? 이 금은 쇳덩어리나 제가 철 강력도 보석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뭐 용광로나 아니면 뭐 불에 확 태워보세요.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화극금이에요. 금이 아무리 철강이 크고 아무리 뭐 단단하다 하더라도 불에 용광로나 불에 넣어버리면 바로 녹아버리죠. 맞죠? 아무리 큰 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탱크라 하더라도 불에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극금이고 다음은 금극목. 금극목이 뭐냐면 금은 쇳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도끼라도 비유돼. 도끼. 목은 나무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린 겁니다. 금극목이. 이해가시나요? 쇠금, 즉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린다. 금극목. 마지막으로 목극토가 있는데, 마지막 말고는 어쨌든 목극토가 있는데 이 나무 기운, 즉 목이 나무잖아요. 맞죠?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뽑아 먹잖아요. 기생충은 아니죠. 어쨌든 뽑아 먹잖아요. 맞죠? 목극토기 때문에 이 토기운, 즉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자라나서 양분을 뽑아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무는 토기운을 극한다. 그래서 목극토입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운은 흙이나 아니면 큰 제방 아니면 댐 같은 데 있으면 보통 댐을 막는 그런 울타리죠. 울타리 그런 거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토극수라 그럽니다. 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파제 그런 역할인데 수는 물이잖아요. 맞죠? 물이 흘러야 되는데 토를 만나면 물이 멈추거나 갇히게 돼요. 그래서 흙은 물의 흐름 막는다. 그래서 토극수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토극수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런 식으로 극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오셨습니다. 상생, 상극만 알아도 오늘 절반 이상 이해하신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 이 목화토금수를 의미하는 그런 글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목기운부터 해보겠습니다. 목기운은요, 지금 보시면 진궁과 손궁은 나무 목기운 의미해요. 나무가 어떤 걸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나무가 의미한 것은 약간 열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오행이 나무예요. 다른 것들 다 죽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물로 살아있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진궁이라든지 손궁은요, 어떤 식으로 감을 잡으셔야 되냐면 약간 좀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지만 그만큼 무언가를, 실수가 좀 많지만 그만큼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능력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나무라든지 뭐 소나무 아니면 나무에 뭐 장미꽃이라든지 많은 것들 들어가잖아요. 꽃축제 같은 거, 꽃축제. 꽃축제 같은 거 하면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여듭니다. 맞죠? 왜 많이 모여드냐면 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궁이나 진궁이 의미한 것은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매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또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보통 나무 목이라는 기운은요, 자라나는 기운입니다. 자라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무언가 새롭고 설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궁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금을 의미하는, 나중에 말씀드렸죠. 어쨌든 태궁이랑 건궁이 금이거든요, 자리가. 어쨌든 금을 의미하는 게 진궁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 기대도 될 것이고 희망도 있고 흥분도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마음에서 새롭게 나무 목 기운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금이란 것은 이미 결과를 다 아는 거예요.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없겠죠, 맞죠? 어쨌든 진궁과 손궁은 나무 목이다. 목의 기운을 나타내는 자리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손궁과 진궁은 나무 목을 의미하는 자리다. 이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은 목이 했으니까 이제 화겠죠. 다음은 화입니다. 화 기운은 기본적으로 리궁이 자리입니다. 리궁 자리. 리궁 보시면 여기 위치 쪽에 제일 가운데 위에 맞죠? 여기 리궁인데, 리궁은 오행으로 화를 의미해요. 화는 불입니다. 불의 특징이 뭐죠? 확
커졌다가 확 꺼졌다가 아니면 옆으로 막 불 확 번졌다가 또 꺼졌다가 불이 의미하는 것은 갑작스럽고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궁이라는 것은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뭔가 좀 빨리 들어와요. 운이. 문서가 확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이별을 하다가 갑자기 헤어져 버려요. 아니면 빨리 헤어지거나 무엇이든 진도가 빨라요. 그만큼 요즘 말로 뭐 금사빠라 얘기하는데 금방 사랑에 빠진다 아니면 실정을 잘 느낀다든지 그런 게 리궁입니다. 어쨌든 이 화기운을 의미하는 자리가 바로 리궁이고 목화 했으니까 다음은 토겠죠. 이 토기운을 관장하는 데는 좀 많아요. 토기운을 관장하는 곳은 보이신 것처럼 간궁, 준궁, 곤궁인데 오타났네요. 소리. 자, 토기운을 의미한 것은 간궁, 중궁, 곤궁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토기운을 의미하는 오행은 중궁, 간궁, 곤궁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곤궁이 보통 제가 나중에는 육친이라 그래서 이 자리는 엄마를 의미한다, 이 자리는 뭐 아빠를 의미한다 그런 거 말씀드릴 건데 이 곤궁이 어머니 자리거든요. 가정이라든지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작은 부동산이에요. 어쨌든 이 곤궁이란 것은 어머니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어때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뭐 계산하고 주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막 퍼주잖아요, 맞죠? 자식을 위해서. 이 곤궁이란 것은 어떤 경우냐면 기본적으로 좀 막 퍼주지만 실속은 없어요. 그래서 이 곤궁이라는 자리는 토기운이다. 그리고 땅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맞죠? 무언가를 많이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는 게 또 땅이에요. 땅은 그만큼 넓고 관대하지만 실속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곤궁의 기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뭐 중궁, 간궁도 같이 토를 의미하는 그런 기운이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금을 말씀드렸죠. 금. 다음은 금균입니다. 금기운은 여기 보이시는 태궁 그리고 건궁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기운을 의미한 것은 태궁이나 건궁이에요. 그래서 이 건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아버지를 의미하거든요. 건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이 건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금이에요. 금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은 뭔가를 딱딱딱 잘라내는 그런 성향입니다. 도끼라든지 철강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요, 이쁜 나무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나무가 이쁘다 잘 자라려 물을 주면요 나무가 좋아서 막 잘 자라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뭐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아니면 진궁, 손궁을 타고나신 분들에게 칭찬을 잘해주면 좋아요, 실제로. 근데 금으로 태어나서 생각해보세요. 철강이다. 아니면 뭐 큰 바위다. 가가지고 얼굴 철강아 너 이쁘다. 아니면 얼굴 바위야 너 이쁘다. 그러면 꿈쩍하나요? 꿈쩍도 안 합니다. 확실한 걸 좋아하는 게 금의 성향이고, 금이 의미한 것은 좀 딱딱해요. 딱딱한 만큼 확실해요. 그래서 건궁이라든지 태궁 이런 것이 금을 의미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면 잘 따라오고 있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얘기한 건지 말씀도 없으셔가지고. 마지막 수균을 의미하는 곳은 감궁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감궁. 자, 여기 보이시는 감궁이 바로 수균을 의미하는 자리다. 수균 여러분 뭔지 아죠? 수균. 수균은 뭘까요? 수균은 첫 번째 속을 알기 어려워요. 속을 왜 알기 어렵냐? 자, 보세요. 불도 대충 타오르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타오를지 알아요. 맞죠? 나무도 대충 얼마큼 자라는지 보면 얼마큼 자라는지 알고, 토기운도 땅덩어리가 아무리 넓어봤자 땅이지, 맞죠? 근데 금도 보이는데 수기운, 예를 들어서 태평양이나 바다 정말 가까워, 바다 정말 깊은 데 가셔서 땅을 한번 내려보세요. 땅이 보이나요? 보일 리가 없죠. 왜? 깊으니까. 그래서 수기운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속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간도 임수일간이나 아니면 뭐 계수일간인 혹은 수를 의미하는 본명성, 뭐 감궁, 숫자 1이 수균입니다. 어쨌든 본명성 1로 태어나신 분들도 좀 속을 알기 어려운 그런 분들 많으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 감궁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이나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를 보세요. 아무리 현명한 부모라도 자녀 잘못 키우거나 자녀 속알기 어렵잖아요. 자녀가 뭐 부모 마음처럼 안 된다 하지 않죠. 무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감궁은 수균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까지 하면 아쉬우니까 조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것들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써먹어봐야 될까요,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래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숫자 4가 있다 칠게요. 숫자 4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행으로 봤을 때는 나무 목입니다. 숫자 4가 의미한 것은 오행으로 봤을 때 나무 목이에요. 이게 왜 나무냐?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각 국마다 어떤 오행을 의미하는지 그것만 외워두세요. 외워두셔야 더 빠릅니다. 어쨌든 이 숫자 4가 의미한 게 뭐냐면 영업이나 사업입니다. 영업이나 사업이나 그런 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자, 숫자 4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목이라 말씀드렸죠.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포국을 했다. 카드가 9장 있는데 이것을 착착착 해가지고 깔아놨다. 근데 이 숫자 4가 여기 보이시는 건궁에 들어갔다. 만약에 건궁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풀이가 될까요? 건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행의 상극 생각해보세요. 금은 건궁이고 금극목이라 그래서 금은 나무를 자른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나요? 금극목입니다. 즉 금은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무를 잘라주는데 이 4라는 숫자는 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숫자 4가 만약에 건궁에 들어가 있다. 그럼 뭐예요? 잘린다 이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간단히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삼합선에 다 볼게있어요. 근데 그까지 다 차치하고 어쨌든 오늘은 오행의 상극만 보는 거니까 건궁에 가면 숫자 4가 잘려 나갈 거 아니에요. 나무가 잘려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관공서가 관청이죠. 죄송한데 한 2, 3개월 안에 관공서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존심 상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요, 이게 숫자가 4가 오면요, 원칙이 있는데 숫자 4가 만약에 건궁에 왔다. 그러면 이 숫자 2는 손궁에 가 있거든요. 이게 원칙이 있습니다. 막 까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어요. 이 숫자 4가 건궁에 들어가 있으면 숫자 2는 손궁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규칙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까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숫자 건궁에 4가 있으면 손궁에는 2가 들어간다. 이거는 원칙이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박님이 계시다. 대박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등본 떼면 내 부모님 이름 딱 나와 있잖아요. 등본 떼면 내 자녀 이름 딱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숫자 4가 건궁에 가면 숫자 2는 손궁에 간다 이겁니다. 어쨌든 숫자 2가 의미하는 것은 토예요. 토. 숫자 2가 의미하는 것은 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손궁은 나무 목이라 말씀드렸죠. 맞죠? 숫자 2가 토인데 나무 목을 의미하는 손궁에 들어갔어요. 또 숫자 2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실수가 없는 글자입니다. 손궁은 사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숫자 2가 실수가 없는 게 손궁에 가서 목극토 당했다. 자, 그러면 4와 2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왜 같이 보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될 건지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건지라 봤을 때 숫자 4가 만약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실속이 없다. 깨진다. 답답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오행의 상극만 하나도 구성한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정말 쉽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좀 오행의 상생, 상극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는,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들은 스스로 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비싼 돈 내고 딴 데 갈 필요 없고 차라리 그 상담할 비용이 있으면 나중에 저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드셔야 되고 어쨌든 제가 만약에 숫자 9라는 게 있다 치겠습니다. 숫자 9가 있다 칠게요. 요거는 문서나 자격증 취득이나 그런 거라 말씀을 드렸죠. 맞죠? 만약에 손님이 와서 뭔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포국을 딱 했다. 포국을 했더니 이 숫자 9가 감궁에 들어갈 때가 감궁. 자, 감궁은 아까 제가 뭐랬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감궁은 제가 수로 말씀드렸죠. 맞죠? 숫자 9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자, 오행으로 봤을 때요. 오행으로 봤을 때 숫자 9는 화를 의미합니다. 화. 문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화기운, 불을 의미한다 했는데 감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예요. 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생상극을 보세요. 수극 화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수극화라 그랬어요. 이 감궁에 즉 물을 의미하는 자리에 불이 들어갔다. 문손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문서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문손이 좋다 안 좋다. 이 구라는 게 감궁에 들어갔다. 문손이 좋다 안 좋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죠. 상극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상극이 안 좋은 거예요.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동회, 피동회, 삼합선 아니면 대칭 다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안 좋다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쉽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포국을 했을 때 내가 집을 사야 되느냐, 문서 취득해야 되느냐 그런 걸 질문했을 때 배치를 했는데 숫자 9가 만약에 감궁에 들어가 있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이유가 많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오행으로 봤을 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아니면 규칙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감궁에 숫자 9가 오면 리궁에는 숫자 8이 갑니다. 리궁에는 숫자가 8이 들어가요. 이해가시나요? 8은 의미한 게 뭐냐면 변화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감궁이라는 것이 숫자 9라는 것이 감궁에 들어갔다. 문서적으로 뭐가 잘 되겠냐 싶으면 잘 되지 않는다. 다만 이 리궁, 이 숫자 9의 원래 집이 리궁이거든요. 이거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숫자 8이 리궁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변화 변동이 생긴다 이거예요. 좋지 않지만 어떻게든 변화 변동이 많이 생긴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9가 감궁에 가 있는 것만 보고 문손에 좋다 안 좋다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한 절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